가츠님, 아변님, 그러면은 인구 절감으로 군 인력 감축되는데 여성 징병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성들 군대 가게 되면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군인이었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네. 자, 여성 징병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자, 여성을 징병하자. 우리나라 지금 남성을 징병하고 있죠. 남성을 징병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인데 남성을 징병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사회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회적인 희생이 맞죠. 남성들이. 그러니까 저는 접근 방식이 좀 다른데요. 자, 남성을 징병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거 제도죠. 국가 제도란 말이에요. 헌법적 결단이라고 하는데 결단인데, 그러면은 이 남성들은요, 사회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희생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희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뭐 2년 뭐 시간을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나의 시간이죠. 그거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일부 사람,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극히 일부. 이게 마치 우리 전부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도 저는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이 2년의 그 군대 복무하는 것을, 군 복무를요, 폄하하는 거죠. 폄하해요. 뭐라고 폄하해요? 뭐 해병대 뭐 캠프다. 또 뭐라고 하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걸 희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걸 성차별로 또 몰고 가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일부입니다, 여러분. 자, 사회적으로 희생이 맞아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 있으신 분은 얘기해 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손. 자, 남성 징병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군대 가는 거 말고요. 징병제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의사에 반해서 군대를 가는 거, 징병제를 하는 그 남성들, 우리는 남성만 징병제 하고 있으니까 남성들의 그 군 복무는 사회적인 희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희생 맞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견 한번 제시해 줘 보세요. 희생이 맞죠?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모든 여자들이 이걸 희생이라고 보지 않지 않다고요. 일부의 인원이 그럴 뿐이에요. 근데 그 일부의 인원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남성 대결로 몰고 가면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사회적 희생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희생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니, 한남 국자라는 분은 희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희생이 아닌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왜 희생이 아닌지? 자, 희생이에요. 그러면은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해줘야 할 것인가? 거기가 이제 이게 핵심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거를 희생이라고 하지 않는 일부의 인원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러면은 이거 성대결로 몰고 가면서 문제를 바꾸는 거죠. 문제 바꿔치기예요. 그러면서 그럼 여자도 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예비역 소령으로서 군대를 14년간 경험을 했어요. 또 이거를 뭐 군 법무관이니까 군인이 아니라는 등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 여성의 신체 조건은요, 사실 군에 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정말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행정적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군대도 이제 여러 보직이 있지만 행정적인 거 있죠. 행정이 있고요. 뭐, 그러니까 전투 요원이 있고요. 비전투 요원이 있잖아요. 전투 요원과 비전투 요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전투는 뭐 보병, 포병 뭐 이런 병가들 있잖아요. 뭐 기갑 뭐 이런 거. 근데 뭐 비전투면 크게 말하면 법무가 있을 수 있겠고, 법무, 군의, 군종
또 이런 대표적인 비전투 병가들 있잖아요. 여긴 작전에 들어갈 것이고 뭐 인사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자, 비전투 요원이라고 하더라도요,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부대를, 그러니까 야전에서 이런 행정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야전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보급품도 막 떨어지고 그런 뭐 위생 시설도 없고요. 야전은 그런 거잖아요. 천막 치고 자야 되고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땐 여성한테 이게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는 저는 반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병제를 하는 거는 군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면요, 군대가 남녀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를 떠나서 군대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쟁이 났어, 아니면은 국지전이 발생했어, 그때 여러분이 보호받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곳이 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군대는 그래요. 그러면 전투력이 가장 높을 수 있게 군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여성이 전투요원으로, 물론 이제 일부 여성들은 또 여기에 적합한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체 여성이 징병제를 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안보가 과연 우리가 믿고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 징병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핵심이 성차별, 그러니까 이게 성대결의 문제로 군대 문제까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요. 제가 볼 때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남성 징병제에서 남성들의 군 복무를 희생으로 보지 않은 일부 사람들로 인해서 뭐예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보상을 해주면 이런 문제는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당한 보상은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보상은요, 금전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돈을 보상해주면 돼요. 지금 급여가 좀 올랐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최저임금을 준다고 해도 군에 안 가요. 그게 얼마나 2년 동안 시간만 버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요, 멘탈이 붕괴돼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2년의 시간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것을 돈으로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물론 보상해야죠. 근데 저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군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라면 선택할 수 있다면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결국은요, 이거는 모병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병제로 간다면 당연히 지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급여도 어느 일정 수준이 맞아야지 지원을 하겠죠.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여성 징병제 하면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를 떠나실 분이 많을 거예요. 왜? 불안해서. 전쟁 나면 어떡해요?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우리 군대가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군에 맞지 않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 징병제를 하면은 원하지 않아도, 체력이 안 돼도 군에 와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전투력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성 중에서 남성보다 더 체력이 좋고 특전 부사관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멋있게 자기 일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그건 모병제로 들어오신 거지 징병제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를 한다는 건, 남성 징병제도 지금 문제가 많은데 왜? 아니 내가 싫다는데, 나는 총기를 들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너 무조건 군에 와서 복무해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뭐 자살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여성도 징병해라, 그거는 문제를 더 키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쵸? 갑자기 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얘기했습니다. 군소유가 50만인데 모병을 어떻게 해? 여러분, 나라를 지키려면요 돈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50만이나 필요하다면
지금 50만이 지금 필요하면 안 되죠. 지금 군대도요, 여러 가지 기계화가 되어 있고 정보전 그런 것들인 거지, 우리가 예전처럼 뭐 육탄전을 벌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군대가 그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50만이 아직도 필요하다면 이런 재래식 전투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되고요. 정말 좋아, 50만이 필요하다고 쳐. 그럼 돈을 쓰세요. 왜 자꾸 개인의 희생을 자꾸 요구하냐고요. 그 희생의 정당한 보상도 안 해주면서, 그럼 국가가 존재할 그럼 그런 국가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국민들한테 자꾸 개인적인 희생만 하라고 하고 세금을 써야죠. 여기다 나라 지키는데 정말 50만이 필요한 일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쓰세요. 정당한 보상은 결국은 돈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이 땅에 제가 이제 군인을 해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이제 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언제냐,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가 뭐죠? 탑건을 보고 나서 파일럿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얘기해, 진지하게. 너 파일럿이 무엇인 줄 아느냐? 파일럿은 기본적으로 군인이다. 너 절대로 군인은 하면 안 된다. 군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웬만한 희생 정신이 아니고는 군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한 일이죠. 저는 군인들한테 감사해요. 이 추운 날 전방에서 철책을 지키고 있어.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렇게 못해.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다고요. 가져야 되고. 근데 아무튼 저희 딸이 군대 가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